안녕하세요, 오렌지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기체 단원에 대해서 쭉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기체의 여러 가지 법칙들과 그리고 이걸 통틀어서 정리할 수 있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리고 기체의 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기체 분자 운동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체 단원에서 살펴보았어요. 이번 단원에서는 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체, 액체, 고체의 차이점, 그리고 끓는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는 기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의 크기, 이런 거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먼저 인트로로 우리가 액체, 기체, 고체의 차이점 을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쌤, 근데 왜 프린터로 안 하고 이번엔 PPT인가요? 여러분, PPT 내용이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 내용과 동일하고요. 유튜브에서 그냥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보셔도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무관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먼저 액체, 기체, 고체의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끓는 점과 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해 볼 거예요. 자, 봅시다. 액체, 기체, 고체의 차이점은요,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분자 배열이라고 배웠어요. 어떤 게 규칙적인가요? 고체일 때가 더 규칙적이고요. 액체일 때가 더 자유롭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유롭다 혹은 불규칙하다. 요 차이점은 어떤 것에 의해서 생깁니까?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고체에서 기체로 물질을 변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얼음을 수증기로 바꾸려면 생크림 너무 못 그린다. 자, 불을 쬐어주면 되죠. 열을 가하면 좀 더 멋있게 열 에너지를 물질에 가하면요, 이 열 에너지로 인해서 이 분자가 어떻게 될까요?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뭐지? 여러분, 기체 단원에서 기체분자 운동론 배웠죠? 기체분자 운동론에서 했던 운동 에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 에너지는요, 절대 온도에 비례했어요. 물론 이상 기체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요, 운동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운동을 더 잘하고 빨리 한다. 즉, 활발히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자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겠어요? 규칙적으로 있을까요? 아니죠. 불규칙한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거의 차이점에 따라서 상태가 총 고체, 액체, 기체 3가지 상태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하나 안 했던 거, 끓는 점. 쌤, 이게 결국엔 끓는 점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볼까요? 자, 우리 끓는 점은 뭐가 뭘로 변할 때요? 어떤 상태가 어떤 상태로 변할 때?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 변화하는 특정 온도를 끓는 점이라 합니다. 뭐예요 이게? 여러분, 물 언제 몇 도씨에 끓어요? 100도씨에 끓죠? 100도씨가 바로 끓는 점인 거고, 이 온도가 되면 에너지가 높아지다 기체 상태로 변화하는 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원의 제목인 분자 간 상호작용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요? 자, 잘 보세요. 끓는 점이 높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끓는 점이 높다는 건 기체가 될 때까지의 주어져야 하는 열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예요. 왜? 온도가 더 높아야만 얘는 기체가 될 수 있는 아이니까. 기체에 도달할 때까지, 얘네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까지 내가 주어져야 하는 열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분자들이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즉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얘네들을 떼어놓기가 힘들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 즉, 결론. 분자 간 상호작용, 즉 인력이, 여기서는 인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분자 간 상호작용이 클수록 그 물질의 끓는 점이 어떨까요? 높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요번 단원, 분자 간 상호작용 단원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어떠한 전제입니다. 요걸 베이스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의 종류를 배우고 상호작용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그것 때문에 분자의 끓는 점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물질의 끓는 점이 어떤 식으로 차이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볼 겁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쌍극자 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 쌍극자 힘,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냐면 화학원 단원에서.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익숙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자의 종류를 나눌 때 극성이 있으면 극성 분자, 극성이 없으면 무극성 분자라고 나누었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럼 쌤 이거 기억 안 나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쌍극자는 무엇이냐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분자 내의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서로 다른 부분 전하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쌍극자라고 합니다. 부분 전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화학적인 결합은요. 전자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결합을 하는 것에는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원자, 분자에는 전부 뭐가 존재할까요? 전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는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 결합에 전자가 밑에 HCl 원자를 분자를 볼게요. 수소와 염소 사이에 결합되어 있는 묶여있는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한쪽으로 누군가가 더 좋아해서 끌어간다고. 수소랑 염소 중에는요. 염소가 더 전기음성도가 크다. 전기음성도란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수치입니다. 여기서 전자를 어떤 판단 기준에서 공유결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유결합에선 전자를 서로 공유한다 그랬죠. 공유이 되어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게 상대적으로 누가 크냐를 비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3.0이고 얘는 2.1이니까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냐? 염소가 더 커요. 그럼 염소가 전자를 더 끌어당긴다. 그러면 전자는요. 이렇게 표시하죠. 마이너스 전하를 가집니다. 한쪽이 더 전자가 끌어당겨져서 전자의 상대적인 비중이 많아질 테니까 한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한쪽에는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됩니다. 근데 요때 요거를 부분적인 전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부분적인 전하를 표시할 때는 어떠한 표시 방법을 쓰느냐?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요런 기호를 사용해서 씁니다. 자, 거기 그럼 부분적인 전하에 요런 기호가 들어가는 것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전기음성도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내가 알려주는 개념 지금 한 번 더 잡고 가면 좋을 거예요. 전기음성도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 쌤 주기율표 항상 이렇게 그리는데요. 주기율표입니다. 여기가 수소, 여기가 헬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전기음성도는 어느 방향으로 갈수록 커집니까? 이렇게 가장 큰 원소는 그래서 누구? 플로린, 그죠? 얘가 4.0으로 가장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전기음성도는 여러분들 기억 안 나면 다시 복습하고 와서 학습하기 바랍니다. 자, 마저 해볼게요.
자,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생기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의 크기, 양쪽에 극이 생기고 이걸 우리가 쌍극자라고 하는데, 이런 쌍극자가 얼마나 큰가, 부분적인 전하가 얼마나 세게 생기는가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우리는 얘를 U라고 읽고 이렇게 써요. 쌍극자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쌍극자 모멘트를 갖다 썼고요.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결합의 극성이 커집니다. 결합의 극성이 커집니다. 결합의 극성이 커집니다.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참고. Q는 전하량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얼마나 크게 만들어지느냐? R은 두 전하 사이의 거리가 뭐냐 안 뭐냐 요 차이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기억나야 되는 거, 극성 분자는, 그리고 무극성 분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고려합니다. 결합 방향과 이 벡터 값인 쌍극자 모멘트, 여기가 사실 벡터예요. 거리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을 고려를 한다라는 겁니다. 기억 안 나는 사람 복습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 쌍극자 힘이 그래서 뭔데요? 자, 우리 자석에 N극, S극 있는 것처럼 옆에 자석을 줄 때 S극에 끌리는 애가 누구예요? N극이죠. 서로 끌리죠? 자, 봅시다. 극성 분자의 경우에는 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계속 존재하죠. 그럼 옆에 있는 같은 종류의 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 플러스에 뭐가 끌릴까요? 당연히 델타 마이너스 부분이 끌리게 되고, 그러면 분자 사이에 어떤 인력이 발생하는가? 극성 분자들이 서로 근접할 때, 접근할 때, 한 분자의 쌍극자와 이웃한 분자의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 정기적 인력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델타 플러스니까 뭐에 끌려? 마이너스에 끌린다. 이러한 인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이러한 것이 쌍극자 힘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죠. 첫 번째 힘입니다. 쌍쌍힘.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쌍극자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쌍극자 힘은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는가? 살펴볼게요. 자, 1, 2, 3번 꼭 기억해 두세요. 일단 쌍극자 힘은요, 어떨 때 더 크게 작용하냐? 당연히 어떤 분자, 극성 분자가 극성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당연히 치우침이 강하고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강하게 걸리니까 쌍극자 힘이 커집니다. 그럼 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물질의 끓는 점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집니다.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왜요? 얘네가 서로 더 끌어당겨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나는 얘를 열을 가해서 떼어놓을 거예요. 얘네가 서로 좋아할수록 그 열을 가해야 되는 게 많아지고 온도가 더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즉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아까 쌍극자 힘 얘기할 때 여러분 여기 무슨 분자에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냐면 극성 분자라고 따로 적혀 있었어요. 극성 분자. 쌤 무극성 분자에는 없나요? 쌤 얘들아, 무극성 분자에는요. 예를 들어 메테인입니다. 무극성 분자에는 델타 플러스랑 델타 마이너스, 즉 부분적인 쌍극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구적인 쌍극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극자 힘은 어떤 분자에만, 극성 분자에만 생깁니다. 요거 정리해 두고 가세요. 극성 분자에만 생깁니다. 자, 그러면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여러분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를 가정하는 이유는 쌤이 다음 거에서 연결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잠시 킵. 극성 분자인 경우랑 극성 분자인 경우 비슷한데 분자량이 비슷한데 극성 분자에서 쌍극자 모멘트가 크고 클수록 쌍극자 힘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커지고요. 물질의 끓는 점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거 정리한 거죠? 그럼 요거를 수치적으로 보면 자 분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분자량이 얘 44, 얘 44, 41 요 비슷하죠? 얘는 거의 똑같고 얘는 한 3 정도 차이가 나요. 일단 제일 비슷하다고 가정하는 요 두 개의 분자를 비교를 해보면 쌍극자 모멘트가 누가 더 큽니까? 요 아이가 더 크죠. CH3, CHO 얘가 더 큽니다. 아세틸 알데하이드였나요? 얘가. 그런데 이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뭐가 더 크다 그랬어요? 쌍극자 힘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이 누가 더 높아요? 얘가 더 높다. 얘보다 얘가 더 높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전반적으로 보면 이 표에서 아래로 갈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높고요. 끓는 점이 점차 어떻게 되는 건 확인할 수 있어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쌍극자 힘입니다.